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치아교정 전문의 백운복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최정용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맛수다. 오늘의 주제는 제2의 영구치 임플란트. 네, 치아는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시죠. 사실 임플란트도 관리 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유용한 치과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 제2의 영구치라 불리기도 하죠. 노화, 외상, 질병 등에 의해 자연 치아가 소실됐을 경우 인공으로 제작한 치아를 식립해 기능적, 심미적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도 그냥 해선 안 된다는 사실. 임플란트 치료 전 환자 개개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 개인별 건강 상태 및 구강 구조, 생활 습관 등이 다른 만큼 검사를 통해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 유지하는 방법.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제2의 영구치라고 불리는 임플란트 시술인데요. 사실 치아가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죠. 그렇죠. 치료를 해야죠. 이제 과거에는 치아가 빠지면 양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서 거는 브릿지 치료를 주로 하셨고, 이제 네. 치아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를 하게 됐었는데, 이 브릿지의 가장 큰 문제는 멀쩡하고 건강한 내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한번 하더라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상황이 지나면은 이 건강한 치아 또한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틀니는 여러분께서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틀니는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씹는 것도 생각하는 것만큼 틀니가 강한 힘으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치아를 빠진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치아는 이제 마주쳐야지 치아 역할을 하는 건데, 밑에 치아가 빠지면 위에 치아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위에 치아가 빠지면 밑에 치아가 솟아오르고요. 그리고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치아가 빠지게 되면 뒤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빠진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치아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치아들의 저장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게 되면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뭔가 브릿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꼭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특히 임플란트가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길게 오래 걸리죠. 비용도 비싸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걱정하는 분이 많으신데 이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그래도 꼭 치료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은 이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비용이 한 치아당 37만 원 정도 이제 돼요. 보험이 적용이 돼서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요. 치료 기간은 먼저 안 좋은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죠. 발치를 하게 되면 이 발치한 잇몸뼈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염증이 심하면 좀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충치 때문에 이를 뺐어, 치아가 깨져서 이를 뺐어, 그런 경우에 좀 기다리는 기간이 좀 줄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자라문 뼈에 임플란트 뿌리를 이제 심게 되는 거고요. 이 뿌리를 심고 또 기다립니다. 3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뼈에 단단히 붙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자갑에 씹는 힘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거죠. 3개월 정도 지나서 그 위에 이제 치아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를 빼자마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즉시 식립이라는 방법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주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를 빼는 날 당일 식립해서 치아 보철문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아닌
충치가 있거나 아니면 치아가 깨져서 이를 빼게 되는 경우에는 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일날 많이 신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치유 기간을 좀 3개월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훨씬 더 만족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제 사실 충분히 기다리고 원칙을 지켜서 한다면 임플란트를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제 나이가 좀 많아요. 아니면 제가 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나이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치과에 임플란트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걸어오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고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도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신 질환인데요. 요즘에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사실 이제 검사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치료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 골다공증이 턱뼈에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엉덩이뼈나 다리뼈에서 생기는데 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드시는 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뭐 비타민 D, 그다음에 칼슘 제제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의 약제가 있어요. 이 약의 특징은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는데 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치아를 빼거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아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턱뼈가 썩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아니면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를 빼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어.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뭐 골다공증이 없어서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내가 추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이런 약들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약을 바로 복용을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치과를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골다공증 약을 먹게 될 건데 치과 치료 이를 빼거나 뭐 임플란트 할 게 있으면 미리 치료를 받으시고 골다공증 약 복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 아이, 또 걱정되네요, 이거.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모든 치료나 수술이나 약은 부작용이 없는 것들은 없어요. 이제 대부분 다 부작용이 있는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피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다가 이 신경을 건들게 되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입술 감각이 좀 무뎌질 수 있어요. 또한 임플란트를 쓰다가도 보철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임플란트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주저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치과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치과를 선택을 하실 때 내 치아의 상태, 내 잇몸뼈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그동안 다니셨던 치과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매년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뭐 10년, 20년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 치과가 앞으로도 오래 내가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다녔던 치과를 가셔서 그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제2의 영구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임플란트는 제2의 영구치다라는 문장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제2의 영구치가 맞긴 하지만 네. 영구치라고 불리는 영구치도 언젠가는 빼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관리를 잘해서 굉장히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치아를 뺐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건데 이 임플란트 또한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임플란트 또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빼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임플란트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자동차를 우리가 탈 때
관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서 케어를 하고 하면 자동차를 고장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고장이 나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임플란트는 그냥 입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씹어대고 껌을 씹을 때도 씹고 잠잘 때도 꽉 깨물면서 자고 화가 날 때도 깨물고 뭐 이런 굉장히 센 힘들이 가해지는데 관리해주지 않으면 금방 또 고장이 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내가 한번 가봐야 돼.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길 때? 일단은 임플란트는 뭔가 인위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썩질 않아요. 충치가 생기질 않아요. 대신 잇몸 질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잇몸 질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첫 번째는 피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점검하러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과 스케일링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때 같이 임플란트 검진을 받으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임플란트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는 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이 좀 많이 끼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이 많이 끼일 수도 있고 임플란트가 이제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임플란트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나사를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켜놓는데 모든 나사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나사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나사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나사가 약간 풀리면은 조금 흔들려요. 이제 그 상태에서 치과 가서 나사를 조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계속 씹으면 그 나사가 그냥 부러질 수 있어요.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심할 경우 임플란트 뿌리 자체를 다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이제 치과를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도 이걸 잘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도 받고 검진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조기에 이제 그렇죠.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현재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치주염 등을 잘 알아 치과를 꾸준히 다녔는데요. 임신 전 임플란트 시술을 권해 어금니 하나를 발치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임신이 됐고 현재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임신 중이다 보니 병원에서는 출산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금니를 발치하다 보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내는 신경이 쓰인다고 하던데 임신 중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안 될까요? 네, 이 시청자분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이를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하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치과 치료할 때 마취를 한다든지, 뭐 간단한 진통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엑스레이는 임신 중에는 절대 찍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지만 이제 우리가 또 현실적인 부분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임플란트 치료가 길잖아요. 아까 뭐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이 6개월을 기다려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심어놓고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이를 만들면 바로 할 수 있으니 임플란트 뿌리 정도를 심으면 이제 좀 더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를 빼기 전에 엑스레이 상에서 뭐 신경과지의 거리,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거리가 충분히 있고 이 뺀 자리가 잘 아물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뼈가 충분한 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뭐 간단한 임플란트 한두 개 정도는 뭐 엑스레이를 촬영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뭐 수술은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을 해놓게 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여자분들이 애를 낳고 나서 1년 정도는 치과를 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그렇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네, 아이도 몸 키워야 되고 컨디션은 안 맞아요.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출산하고 치과 치료 받으러 올게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2년 정도 돼서 오세요. 그러면 너무 늦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치과 치료들은 임신 중에 차라리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드리는데 이제 임신 중 기간에 치료를 받으시려면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중기가 가장 좋아요. 중기가 몸도 많이 무겁지 않고 이제 초기가 지났기 때문에 위험한 기간도 좀 지나고 그래서 임신 중기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엑스레이 촬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임신 중이지만 지금은 먼저 아마 초기라서 추가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건 안 되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고 네. 너무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를 또 계속 받으실 수도 네. 있으니까 좀 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말란 얘기.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현재 치아 배열이 너무 좋지 않아 고민이던 상황에서 얼마 전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임플란트를 한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기간이 오래됐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수술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고생했던 시간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요. 임플란트 후 교정 가능할까요? 네, 이분은 사연이 좀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신데요. 어떨까요? 사실 이 환자분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을 때 그때 내가 교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제 시술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교정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임플란트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교정을 이제 선택하시게 된 케이스인데요. 교정은 우리 백운봉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최정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그것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았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잖아요. 일반 교정과 임플란트의 차이는 교정은 치아를 움직이는 치료고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치아 교정을 할 때 그 임플란트가 있는 쪽으로 치아가 움직여야만 한다면 그 임플란트를 뽑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교정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임플란트를 그대로 두고 다른 부위 치아만 움직여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는 뼈에 심어져 있는 이 하부 구조라고 이렇게 티타늄 같은 그 금속을 뼈에다 먼저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위에 상부 구조라고 위에 치아 부분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하부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교체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교정 전문의에게 문의를 하셔서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대중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사실 임플란트 식립뿐만 아니라 제거하는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자꾸 고름이 나와 이러면 빼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전용 기구들도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힘들진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제거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은 또 치과를 방문하시면 임플란트를 또 그렇게 또 힘들지 않게 제거할 수 있으니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치료를 받으시는 전문가분들과 서로 연결하고 두 분의 조언을 통해서 합의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시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정리해 주시죠. 예, 이런 임플란트나 발치 같은 치료를 받으실 때 혹시나 교정적인 그 고려가 필요한지를 미리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하시죠.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비용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간혹
임플란트가 내 치아보다 더 좋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 치아입니다. 그래서 내 치아를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시길 바라겠고 내 치아를 발치를 할 때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진짜 발치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발치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절대 무조건 빼지 마시는 게 맞지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 뼈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치과 선생님께서는 이를 빼라고 하는데 나는 안 뺄 거야. 안 빼는 게 무조건 좋대. 이런 또 거부감이 드는 것 또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치아를 빼는 것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기에 전문가 진단받고 치료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임플란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치아의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임플란트도 관리만 잘 하시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하셔서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